뇌는 운동을 위해서 탄생했다. 운동이라는 것이 뇌를 많이 발달시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브레인 트레이닝에서 제가 외부에서 강의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신체 움직임이 뇌 트레이닝으로 이어진다는 점이거든요.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 운동이 뇌를 개발하고 운동이 뇌를 발달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쪼개서 들어가 보면 그 운동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신체의 부위가 바로 근육이기에 근육관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이 뇌를 발달시킨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뭐가 있어요? 네, 시냅스가 있잖아요. 그죠? 신경세포에서 처리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부위인데 그 전달하는 그 부위가 말단이 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뇌와 이 신경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단이 바로 근육에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육에도 시냅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세포의 말단에서 전달된 신경 전달 물질이 그 분비되는 그 시냅스가 근육에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근육의 연결에 대해서 일단 신경세포에 의해서 같이 정보가 전달되고 그 정보 전달이 근육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미시적으로 봐도 뇌와 근육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경계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정보 처리의 출력이 바로 근육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얘기할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육에서부터 또 뇌로 전달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육이 뇌의 출력을 담당해서 움직임을 갖게 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부터 뇌로 정보들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온몸에 있는 장기와 다른 근골격 구조물에서 다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심성, 부심성 얘기하잖아요. 그죠? 원심성으로 이제 정보가 전달돼 가지고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움직임의 결과에 의해서 들어온 부심성 정보가 다시 뇌로 가서 뇌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뇌를 발달시킨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근육에서 어떤 것이 분비돼서 뇌로 전달되기에 그리고 근육에서 어떤 정보가 전달되기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쌍방향의 근육과 뇌의 소통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고 그로써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정말 신체 운동, 신체 활동을 빼고는 얘기하기 쉽지 않구나 이거를 같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많이 연구된 거 들어보셨죠? 그 뇌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보셨던 운동하시는 뇌, 하버드 대학교 존 레이티 교수님이 쓰신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정말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죠. 네이퍼빌이라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교시에 체육 수업을 했더니 성적이 낮았던 학교였는데 우수한 성적을 내게 되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 변인이 운동이었고 아침에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체조를 하고 하는 그런 운동 자체가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학습 능력까지 증진을 하게 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 뇌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구였고요.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밝혀서 낸 그 결과들을 통해 보면 정말로 이 운동이라는 것이 뇌를 많이 발달시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실제로 저도 많이 체험한 게 그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보면은 쉬는 시간이다 그 점심시간 때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운동하면은 그 공부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나쁘지 않을까 그랬는데 또 그렇게 운동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도 잘해요. 다녔던 중학교가 그 부산에 산 중턱에 있었어요. 처음에 중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는 잠시도 슈팅 없이 오르막길을 30분은 걸어야지 이제 등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등교를 하면 땀이 진짜 뻘뻘 나고 막 이제 힘이 막 빠지고 그랬는데 1학년 때 한 30분 걸렸던 거리가 중3 때 되니까 17분 만에 가게 돼요. 최고 기록 17분. 막 처음부터 집부터 막 학교까지 뛰어 올라가지고 지각 안 하려고 막 뛰어갔더니 근데 이제 그렇게 뛰어 올라가니까 저도 경험했던 게 굉장히 머리가 맑고 집중이 잘 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또 기억나는 것은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그 한 2~3시간은 축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축구하고 방과 후에도 축구를 하고 뭐 끊임없이 틈만 나면 축구를 하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저도 근육량이 좀 많은 편인데 아마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던 것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지금 학부모님들 계시다면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30분을 적절한 운동을 하고 1시간 반을 공부를 하는 게 2시간 주구장창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있고 또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존 레이티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가 그걸 증명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운동하는 데 있어서 혈액이 많이 공급이 됩니다. 생물체가 운동이 고도화될수록 뇌 구조가 발달하고 뇌피질이 두꺼워지고 그 주름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인간에 이르러서는 그 대뇌피질이 아주 두껍고 또 쭈글쭈글 주름이 굉장히 많아갖고 표면적이 넓죠. 그렇게 발달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죠. 뇌는 운동을 위해서 탄생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생존을 위한 뭐 신체의 움직임을 제대로 조율하고 그 움직임에 대한 명령 혹은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를 수집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처리를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정말 우리 뇌는 운동을 위해서 탄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그렇게 딱 전제를 깔고 지금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게 탁탁 마치 퍼즐 맞추듯이 맞춰집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뇌의 목적이 되는 순간 이 신체의 모든 구성들은 운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필요하게 되는 그 영양분이라든지 신경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뇌로 확 밀어주는 그러한 작용들이 일으키게 됩니다. 운동을 위해서 뇌가 탄생했으니까요. 내가 운동을 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뇌에서 다양한 신경의 대사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명령이 주어지고 하니까 당연히 뇌로 에너지 공급이 많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혈액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뇌 혈류량이 운동 이후에 증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운동에 의해서 뭐 뇌가 혈류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뇌는 운동을 위해서 탄생했으니까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몸의 모든 자원들이 뇌의 운동을 조율하는 그 작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막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심장도 그렇고 막 혈행을 엄청나게 활성화시켜서 이제 뇌로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뇌 혈류량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그러면서 이 혈관의 변화까지 생기게 됩니다. 혈관이 새롭게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뇌혈관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뭐 뇌혈관이 막히고 병이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도 또 생겨난다는 얘기는 좀 자주 듣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게 언제 생겨나냐면 몸을 많이 움직이고 이제 신체 활동을 했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뇌에 들어가는 그 혈액의 양이 많아지고 또 혈관도 새롭게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 중요한 건데요.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 BDNF라고 하는데요. 이 BDNF의 양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BDNF가 늘어나는 것은 또 의미가 커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뇌혈관이 신생한다는 것인데, 이 BDNF가 늘어나는 것은 뭐냐면 뇌신경세포가 이렇게 생장을 하는 변화로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세포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인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뇌 기능을 잘 하려고 하면은 이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두꺼워야 되고 뭐 그런데, 그러한 신경세포가 생장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인자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뇌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고 발달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서 뇌 기능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어디랑 연결되냐면 말 그대로 기억력이 연결돼요. 기억력에 연결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신경세포들이 막 많이 생장하고 결합들이 다각도로 일어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연합 능력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사고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복합적인 사고력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뇌 기능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이죠. 여기서 또 최근에 밝혀진 그 연구에 의하면은 뇌 안에서도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촉진시키는 그런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이 BDNF가 한다. 또 도파민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뇌를 뭐 각성시키고 긍정적 상태로 만들어주는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더 잘 분비되고, 또 이제 그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 자체도 BDNF가 나오면서 생겨나게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으로부터 뇌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긍정적 정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큰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운동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호르몬의 작용 자체도 밸런스를 잡게 돼요. 왜냐하면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니까 그 흐름에 의해서 이제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더 잘 혈액이 움직이게 되고, 너무 지나치게 또 빠른 부분에서는 좀 조절이 되게 되면서 그 혈액을 타고 같이 그 움직이게 되는 호르몬, 내분비계의 여러 가지 그 전달 물질도, 그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들도 밸런스를 찾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뇌 기능뿐만 아니라 몸 안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율신경계 밸런스도 맞춰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면역력도 좋아지게 되고, 지금 면역력이 정말 큰 이슈인데 그런 건강까지도 챙기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